친자검사 웃기지 마요. 그딴 조작된 종이 한 장으로 내 아들을 버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그 대가를 받아낼 차례예요. 정확히 해야지. 누가 봐도 애가 안 닮았잖아. 유산은 혈통이잖아. 언니 혈통. 서울 강남의 고급 요양병원. 정적이 가득한 병실안 수십억대 건물의 소유주이자 백씨 집안의 왕이라 불리던 여자가 인공호흡기에 의존한 채 누워 있었습니다. 제 시어머니 장미숙 씨였습니다. 그녀가 쓰러지던 날, 저는 정확히 기억합니다. 그날 오후 2시 48분, 긴급 이송, 뇌출혈, 혼수 상태. 그런데 병원에 도착한 시댁 식구들이 제일 먼저 한 말이 뭐였는지 아세요? 보험 증권 어디 있어요? 집문서도 어딘가에 있을 텐데. 그리고 그 애 검사해야지. 그 애, 제 아들 정수연, 남편 백도진과 저 사이에서 낳은 17살 아들. 그런데 시누이 백세라가 웃으면서 말하더군요. 이참에 확인하자고. 피가 섞였는지 아닌지. 모든 게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시어머니가 정신을 잃자마자 시댁은 유산 전쟁에 돌입했고, 그 전쟁의 시작은 제 아들을 유산 상속에서 배제시키는 친자 확인이었죠. 그런데 한 가지를 몰랐던 겁니다. 그 조작된 친자 확인서, 제가 먼저 손에 넣었다는 사실을요. USB, 병원 내부 CCTV, 심지어 장미숙 여사의 비서 최 실장까지 이미 제 편이었습니다. 이 모든 게 진짜로 궁금하셨죠? 왜 그 조용하던 며느리가 갑자기 고개를 들고 웃기 시작했는지. 자, 이제 들려드릴게요. 그날 이후 제가 어떤 전쟁을 설계했는지. 언니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요. 요즘 DNA 검사 몇만 원이면 끝나요. 뭐 떳떳하다면 걱정할 필요 없잖아. 안 그래요? 서울 강남 어요양병원 2층 VIP 병실에선 장미숙의 두 자식 백도진, 백상우, 그리고 그들의 아내들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수연인 좀 애매하잖아. 백세라가 말을 시작했고, 그 말에 백도진은 눈치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만해. 서영이 들으면 기분 나빠. 그러자 세라가 피식 웃었죠. 기분? 그럼 유산을 날려도 된다는 거야?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리고 윤서영이 들어왔습니다. 눈빛이 싸늘했죠. 무슨 얘기들이세요? 제 아들 얘긴 왜 하고 계세요? 정적. 그러자 백세라 고개를 돌리며 아주 천천히, 그러면서도 비웃는 얼굴로 말했습니다. 언니가 왔다니까 우리가 아주 조심해야겠네. 요즘 유전자 검사도 조작이 된다던데. 무섭지 않아? 찰칵. 서영은 탁자 위 종이 한 장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하죠. 그 말 다시 해보실래요? 뭐가요? 서영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그 종이를 밀어줍니다. 친자 확인서. 그리고 그 옆에 검사기관의 내부 메일 캡처. 누가, 언제, 어떻게 조작했는지 다 들어있어요. 세라는 순간 눈이 흔들렸고 상우가 황급히 손을 뻗어 종이를 가리려 했죠. 야야 그만해. 여기서 이러지 말자. 그러자 서영이 확 손에 들고 있던 종이 뭉치를 백세라의 얼굴 쪽으로 던졌습니다. 이 더러운 종이 쪼가리로 내 아들을 모욕했어. 서영의 눈빛은 번들거렸고, 그리고 다음 순간 싸대기. 짝. 넌 진짜 선을 넘었어. 내 새끼 건드린 데가 톡톡히 치르게 될 거야. 그날까지 너 숨 쉴 때마다 후회하게 해줄게. 정적. 도지는 말을 잇지 못했고 백세라는 뺨을 감싼 채 굳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서영이 고개를 돌리며 한마디 더 남깁니다. 장미숙 여사님이 깨어나시면 그 유산 누가 가져야 할지. 그분은 이미 유언장 수정하셨다는 거. 혹시 모르셨어요? 넌 너무 얌전해. 윤서영, 그게 약점이야. 근데 그 눈빛 어디서 많이 봤다 했더니 예전에 나도 그렇게 웃었거든.
부탁. 시간은 한 달 전. 장미숙이 쓰러지기 직전. 그녀는 조용히 윤서영을 불렀습니다. 이 집안, 내 뒤로 누가 물려받을 것 같아? 서영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죠. 그건 어머님 뜻이겠죠. 그러자 장미숙은 웃었습니다. 그 뜻을 내가 바꿔볼 생각은 없고. 윤서영은 잠시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전 제 아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선택만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 그 아이를 건드린다면 전 끝까지 갑니다. 장미숙은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새 유언장 초안. 그리고 말했죠. 내가 눈 감기 전에 정리해둘 거야. 그때까지 이 집안 인간들 어떤지 제대로 보여줘. 증거는 내가 모으고 문서와 실행은 내가 도와줄게. 가신 USB입니다. 내부 메일, 검사기관 통화 녹취 모두 시간 순 정리해뒀습니다. 사모님 준비되셨죠? 시간은 다시 현재. 최 비서가 서영에게 조용히 USB를 건넸습니다. 그 안엔 백세라가 검사기관 직원에게 뒷돈을 건넨 정황, 백도진이 그 사실을 알고도 침묵한 증거, 심지어 장미숙의 계좌에서 빠진 상우 부부 지원금 내역까지 담겨 있었죠. 이제 고요하게 터트리시면 됩니다. 최 비서의 말에 서영은 웃었습니다. 고요하긴요. 이번엔 시끄럽게 갈 거예요. 한 놈도 빠짐없이 전부 무릎 꿇게 만들 거니까. 남편은 외도, 시댁은 유산 노리고 조작질. 이쯤 되면 가만히 있는 게 죄죠? 저 정식으로 고소 들어갑니다. 삼청동 한 건물, 오래된 간판 하나. 한결 법률사무소. 서영은 두꺼운 서류철을 들고 오랜 지인인 박수경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언니, 나 이번엔 진짜 끝까지 갈 거야. 수경은 서류를 넘기며 고개를 끄덕였죠. 이혼은 확정. 자녀는 미성년 단독 양육 가능. 문제는 유산 쪽인데. 서영이 바로 말했습니다. 장미숙 여사님 살아계세요. 의식 없을 뿐이지. 그리고 병원 진단서도 일부러 식물인간으로 조작됐어요. 시댁 애들이 허위 자료 넣고 간병인 입막음까지 했어요. 수경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럼 지금 혼수 상태를 사망 직전처럼 꾸며서 재산 정리하려는 중이라는 거네. 네. 그 중간에 제 아들은 가짜 손자로 만들어지고 있고요. 수경은 바로 서류철을 정리하며 말했죠. 좋아. 첫 번째 타깃. 친자 확인서 조작 명백한 문서 위조. 두 번째. 장미숙 여사 유언 무시하고 유산 분할 시도 특수 사기. 세 번째. 진단서 조작 의료법 위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그리고 이혼 소송은 별개로. 재산 분할 없이 위자료 최대한 뽑자. 서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니, 나 이번엔 물러서지 않아. 사람들이 착한 줄만 알았던 그 며느리, 지금부터 전쟁합니다. 그 여자 내가 직접 만나러 갔어요.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눈빛 참 세상 편하게들 살더라. 서울 논현동 모 호텔 라운지. 서영은 자리에 앉아 한 여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백도진의 상간녀 이유진. 검정 원피스를 입고 들어온 유진은 서영을 보자 짧게 웃으며 앉았습니다. 저기요, 전 그냥 사랑한 죄밖에 없어요. 남편분이 먼저 다가오셨다고요. 그 말에 서영은 조용히 핸드폰을 꺼내 도청 파일을 재생시켰습니다. 아휴, 서영이는 애만 키우지 여잔지도 모르겠어. 내 인생의 진짜 여자는 너 하나야, 유진아. 다 정리할게. 유산만 정리되면 그땐 우리. 유진의 얼굴이 굳기 시작했죠. 이건 불법 녹취 아닌가요? 그건 판사가 판단하겠죠. 근데 아직 안 끝났어요. 서영은 가방에서 호텔 체크인 내역, 도진이 만든 비자금 통장 복사본, 두 사람이 나눈 문자 캡처본을 꺼내 놓았습니다. 이건 민사. 상간자 소송 들어갑니다. 유진은 당황하며 말했죠.
진짜 이 정도까지 할 일이에요? 언니도 여자잖아요. 이해 좀. 여자? 내가 여자면 난 사람이 아니다. 불쌍한 척 좀 작작해. 네가 뺏은 건 남편이 아니라 우리 아들의 가족이었어. 서영은 조용히 물컵을 집어들고 탁! 유진 앞 테이블에 쾅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진이랑 나 이혼 소송 이미 접수했어요. 너 참고인 자격으로 불려갈 거야. 그때도 그렇게 눈 예쁘게 뜨고 말해봐. 뭐 이게 진짜 유언장이었다고?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본 그건 가짜였다고? 장미숙의 서재. 서랍장 이중 바닥에서 노란 봉투 하나가 발견됩니다. 이거 도장 찍힌 유언장 같은데? 최 비서가 조용히 봉투를 건넸고 서영은 내용 확인 후 바로 복사해서 법무사 사무소에 넘겼습니다. 며칠 후 변호사를 대동한 서영이 시댁 식구들을 모두 거실에 앉히고 말했죠. 이게 장미숙 여사님의 최종 유언장입니다. 공증 완료됐고 사인도 지장도 전부 확인됐어요. 백도진, 백세라, 백상우 모두 표정이 굳었습니다.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유산의 60%는 윤서영에게, 나머지 40%는 손자 정수연에게 남긴다. 단, 자녀 백도진과 백상우는 상속권에서 제외한다. 사유, 지속적 불효 및 명예훼손. 순간 세라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니, 저건 조작된 거야. 저 여자가 무슨 짓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자 상우가 소리쳤죠. 야, 네가 조작한 거잖아. 친자 검사 가짜로 만든 게 누군데? 뭐? 그걸 왜 네가 알아? 네 폰이랑 계좌 내가 이미 봤어. 이 미친년아. 도진은 머리를 감싸주며 중얼거렸죠. 아, 다 망했네. 서영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그동안들 참 잘도 속였죠. 이 집안 피는 섞였을지 몰라도 정은 썩어 빠졌네요. 근데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 상전이야. 유산, 니들 몫은 없어.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 집도 잃고 직장도 잃고 이제야 내 심정 조금은 알겠어. 그럼 됐어. 너랑 나? 이제 남도 아니야. 서울가정법원 이혼재판정. 재판장은 조용히 선고를 내립니다. 재산 분할 없음. 단독 양육권은 윤서영에게. 백도진 상간행위 인정되어 위자료 8천만 원 배상 명령. 서영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도진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도진이 살던 아파트. 현관 앞에 짐가방 2개. 그리고 퇴거 명령서. 서영아, 나 진짜 잘못했어.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정말 그땐 잠깐 미쳐 있었던 거야. 서영은 문턱에 서서 도진을 내려다보며 말합니다. 미쳐 있었던 건 나야. 너 같은 인간 믿고 가족이라는 단어에 속았던 내가 진짜 미쳐 있었던 거라고. 도진이 울먹이며 무릎 꿇고 말하죠. 수연이 얼굴 한 번만 제발. 서영은 문을 닫으며 한마디만 남깁니다. 넌 이제 아빠가 아니야. 그냥 우리 가족을 망가뜨린 남일 뿐이야. 문 쾅 닫히는 소리. 그날 저녁 도진은 다니던 회사에서 징계위원회 소집 통보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사내 협력업체 여직원과의 부적절한 관계, 그리고 고객 정보 유출 의혹. 서영은 거실 소파에 앉아 도진의 퇴출 뉴스를 뉴스 기사로 확인하며 조용히 커피를 마셨습니다. 이제 한 놈 끝났네. 다음은 그년 차례다. 명품백, 남편 카드, SNS에 애 키우는 척 가면 잘도 썼더라. 이제 그 얼굴 경찰서 정문 앞에서 까줄게. 서울수서경찰서 경제범죄 수사팀에 백세라의 이름이 정식으로 입건됩니다. 불법 투자 자문업체 운영, 장미숙 명의 부동산 대출 담보 활용, 유산 계좌에서 수천만 원 횡령. 서영은 이 모든 자료를 정리해 변호사를 통해 수사 의뢰했고 마침내 수사가 본격화된 것이었죠. 며칠 후
세라는 부들부들 떨면서 윤서영에게 전화를 겁니다. 야, 너 진짜 미쳤냐? 나 잡혀가게 만들려고 작정했어. 서영은 비웃듯 말했죠. 잡혀가게 만든 게 아니라 너 이미 잡혔어. 그동안 잘도 속였지. 착한 엄마, 부잣집 며느리, 인스타엔 유기농 도시락 올려놓고 뒤에선 장미숙 여사 계좌 터는 도둑이었어. 세라는 악을 쓰며 소리칩니다. 나 무너뜨리면 네 아들도 같이 다쳐. 같은 집안이었잖아. 집안? 너랑 나 이제 남도 아냐. 그리고 내 아들은 너처럼 더러운 피 안 섞였어. 너랑 엮인 순간부터 난 전쟁을 준비했어. 이제 끝장을 보자. 며칠 후 뉴스 속보. 투자 사기 혐의로 30대 여성 구속 장미숙 건물 자산 담보 횡령 정황도 포착. SNS 속 백세라 계정은 비공개 전환, 댓글 폭탄, 언론 취재 요청으로 초토화됐습니다. 그날 저녁, 서영은 수연과 함께 식탁에 앉아 조용히 김을 올린 밥을 올리며 말합니다. 오늘은 좀 속이 뻥 뚫리네. 엄마가 말했지. 착하게만 살면 바보 되는 세상이라고. 이제 다 들었다. 유산이 탐났다고? 내 눈앞에서 손주를 가짜로 만들고 며느리를 내쫓으려 한 너희가 자식이냐? 서울 어요양병원 VIP 202호. 3주 만에 장미숙이 눈을 떴습니다. 침대 옆에 앉아있던 최 비서가 조용히 눈물을 훔쳤죠. 회장님 일어나셨습니다. 지금은 며느님이 밖에 계십니다. 장미숙은 서영의 손을 잡으며 말합니다. 잘했어. 그동안 참고 산 내 용기가 이 집안을 살렸다. 그날 오후 서영의 제안으로 시댁 식구 전원이 병원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어머님이 의식을 되찾으셨습니다. 유산 관련 직접 말씀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가족들 표정은 공포, 불안, 그리고 후회로 얼룩졌습니다. 내가 평생 쌓은 거야? 그걸 너희가 몇 달 사이에 서로 물어뜯으며 망치려 했지. 도진, 넌 내 자식이 아니다. 세라, 넌 내 며느리로 산 날보다 속인 날이 더 많았어. 상우, 넌 그냥 동기신이다. 유 원장은 수정 없다. 윤서영, 이 집안의 이름 내가 이어가. 정적. 백도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엄마 진심이야? 서영이한테 다 넘기겠다고. 장미숙은 고개를 돌려 서영과 수연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그래, 내 유산은 내 손주에게 간다. 그리고 그 손주를 지켜낸 여인에게. 장미숙 여사, 유산을 둘러싼 내분이 있었다는 보도가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그들을 가족이 아닌 배신자로 선언합니다. 장미숙은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서울 모 호텔, 기자들로 가득 찬 회견장. 여든을 바라보는 여성이 휠체어에 앉아 단호히 말했습니다. 내 재산은 내 가치를 지켜준 사람에게 갑니다. 피보다 의리, 말보다 행동을 본 결과입니다. 다음 화면. 법원 공증 사무소에서 새 유원장 효력 확인 및 등기 이전 서류 처리. 건물 2채, 시가 48억 상당. 은행 예금 13억 원. 고가 미술품 및 보석류 2억 원. 모두 윤서영 앤드 정수연 공동 명의로 이전. 도진, 세라, 상우. 세 사람은 거실에서 이전 등기 통지서를 확인하며 말 그대로 망연자실. 야, 진짜로 우린 한 푼도 못 받는 거야? 가짜 검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서영이 그 XE 진짜 이걸 다 가져가네. 그 순간 문이 열리고 서영이 들어옵니다. 서영은 조용히 탁자에 차용증 한 장을 내려놓습니다. 장미숙 여사 명의로 당신들한테 빌려준 돈 목록이에요. 6개월 내 미납시 전부 민사로 넘어갑니다. 끝난 줄 알았죠? 이건 시작이에요. 이제부턴 내가 너희 채권자니까. 이제 고 장미숙 여사의 장례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유족은 며느리 윤서영 씨와 손자 정수연 군입니다. 조문객들로 가득 찬 빈소. 사진 속 장미숙은 엄격하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미소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도진, 세라, 상우는 검은 정장을 입고 구석에 서 있었죠. 뭐야? 우리가 유족도 아니라고. 사진 옆에도 못 서게 하네. 진짜 끝났구나. 그 순간 사회자가 마이크를 다시 잡고 말했습니다. 고인의 생전 뜻에 따라 일부 조문객에게는 입장을 제한합니다. 유산과 관련한 민사조정 당사자 3인 백도진, 백세라, 백상우 씨는 즉시 퇴장 바랍니다. 정적. 백세라가 참지 못하고 앞으로 달려나가며 소리칩니다. 야, 네가 뭔데? 어디서 감히 우리를 쫓아내? 내가 이 집안 며느리였다고. 그때 수연이 자리에서 일어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가짜 며느리였잖아요. 우리 가족한테 한 짓 다 들었어요. 그날 이후 전 엄마 편이에요. 그리고 그게 이 집안의 뜻이에요. 세라는 얼굴이 일그러지고 도진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빈소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눈물도 없었고 말도 없었습니다. 모든 게 이미 끝난 싸움이었으니까요. 서영은 마지막 헌화 후 조용히 빈소 밖으로 걸어 나오며 중얼거립니다. 이제 진짜 보내드릴 수 있겠네요. 어머니, 지켜봐 주세요. 전 다시는 참지 않겠습니다. 윤서영 고객님, 이 건물명의 이전은 오늘부로 완료됐습니다. 총 두 채, 시세 52억 원 상당이며 아드님 이름도 같이 들어가 있네요. 네, 맞아요. 이젠 우리가 이 집안의 주인이니까요. 법무사 사무소, 등기소, 은행 모든 서류가 정리되며 백씨 집안의 이름이 사라지고 윤서영 앤드 정수연의 이름이 새겨졌습니다. 그날 저녁 수연은 새로 꾸민 집에서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 진짜 다 끝난 거야? 서영은 조용히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합니다. 응. 이제 남은 건 우리가 웃으면서 살아가는 것뿐이야. 서울 북촌의 한옥 리모델링 주택. 새하얀 커튼이 바람에 흔들리는 거실 한가운데 서영은 조용히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전 9시. 예전 같으면 시댁 아침상 차리고 백도진 눈치 보며 급하게 등교시키던 시간이었죠. 이제는 그 어떤 눈치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며 정수연이 졸린 얼굴로 나왔습니다. 엄마, 오늘 도시락 말고 급식 먹고 싶어. 서영은 웃으며 말했죠. 그래, 이젠 너도 내가 정할 수 있는 나이니까. 정수연. 그 아이도 이 전쟁을 함께 견뎠습니다. 친자 조작이라는 상처, 친부의 외도와 무책임, 가짜 가족들의 탐욕까지. 하지만 그럼에도 서영은 아이의 눈이 흐리지 않았다는 게 무엇보다 고마웠습니다. 수연이 학교에 간 후 서영은 거실에 앉아 작은 박스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장미숙 여사가 남긴 편지, 최 비서가 건넨 메모지, 그리고 수십 장의 법적 서류들. 그 모든 것들은 참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피로 지킨 게 아니라 버텨낸 용기로 만들어낸 것이었죠. 조용한 거실 한켠엔 윤서영 앤드 정수연 명의로 된 건물 소유권 증서가 액자처럼 걸려 있었습니다. 서영은 그걸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여기가 이제 우리 집이네. 빌린 자리도 눈치 주는 사람도 없고 그냥 내가 만든 인생이야. 창밖으론 작은 정원이 보였고 그 속에서 고양이 한 마리가 유유히 걸어 다녔습니다. 서영은 그 모습을 보며 이제야 진짜 하루가 시작됐음을 느꼈습니다. 참지 않으니까 하루가 이렇게 조용하구나. 시간은 흘러 6개월 후 백도진은 지방 소도시의 모텔 프런트에서 야간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친 얼굴, 늘어진 어깨,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그를 누구의 아버지라 부르지 않는 세상. 신문을 펼치자 윤서영 대표 청년 창업 후원 재단 설립이라는 기사가 보입니다. 그는 순간 종이를 구기듯 접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 안엔 글을 지우고 성장한 여자의 이름이 또렷하게 남아 있었죠.
백세라는 교도소 수감 중 명예훼손, 사기, 횡령 3건의 형사 기록을 품고 언론의 구설수에 오릅니다. 그녀의 과거 SNS 사진, 가족 행복 콘텐츠는 패러디 영상으로 돌고 돌았고 그녀의 이름은 이제 가짜 가족의 대명사가 됐죠. 백상우는 벌금형 이후 장기 채무불이행자 명단에 올랐고 그의 명의는 이미 대부분 가압류 상태. 백씨 집안이라는 브랜드는 이제 거짓과 탐욕의 상징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서영은 한마디도 없이 정리했습니다. 복수의 끝은 침묵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건물 앞 서영은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기자들을 향해 고개를 숙입니다.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오늘부로 모든 법적 절차는 끝났습니다. 그 길로 그녀는 뒤돌아 나왔고 자동차에 올라타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 그러더군요. 참는 게 미덕이라고. 근데 그 말한 사람, 내가 참느라 얼마나 무너졌는지 본 적도 없어요.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과거 도진이 보냈던 미안하다 문자 하나를 삭제합니다. 그리고 단 하나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아도 너는 이미 벌 받고 있어. 카페. 수연과 마주 앉아 핫초코를 마시며 웃는 서영. 엄마, 그럼 우리 이제 뭐해? 서영은 아이의 손을 잡고 말합니다. 이제는 엄마가 진짜로 내 인생 살 거야. 남들 좋자고 참고 살았던 시간들, 착한 며느리, 조용한 엄마, 말없는 아내, 그 모든 가면을 벗어던진 날 비로소 내가 내 편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년들 전부 내 발밑에 무릎 꿇었습니다. 서울 성동구 한 조용한 카페. 유리창 너머로 햇살이 번져 들어오고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서영은 창가 자리에서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화면엔 하나 둘씩 울리는 알림들. 윤서영 씨, 백씨 가문 상속 전면 역전극. SNS 사이다 계정 서영 이야기 폭발적 반응. 알림을 넘기다. 하단 뉴스 타이틀에서 그녀는 멈췄습니다. 참지 않은 여자의 사이다 복수. 법이 승리로 응답하다. 카페 맞은편 테이블. 2명의 40대 여성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수군거립니다. 이 여자 봤어? 친자 가짜로 조작한 시댁에 혼자 다 이긴 거래. 어머 세상에. 멋지다. 나였으면 울다 끝났을 텐데. 그 말에 서영은 눈을 들어 잠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모르는 사람들. 하지만 분명히 예전에 자신과 닮은 사람들이었죠. TV 뉴스. 법원 백세라 상간 혐의 포함 총 3건 유죄 인정 실형 선고. 윤서영 씨 측 고 장미숙 여사의 유산 전액 상속 확정. 서영은 커피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은 지친 것도 억울한 것도 아닌 끝낸 사람의 숨이었습니다. 그녀는 핸드폰 사진첩을 열어 장미숙 여사와 수연이 함께 찍힌 사진을 바라보다 한 장의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장미숙 유언 윤서영, 너만이 이 집안의 주인이다. 그리고 그 밑에 변호사가 건넸던 서류 한 장. 등기 완료 확인증. 그 순간 핸드폰이 진동하며 카카오톡 메시지가 하나 도착합니다. 최비서. 기사 많이 떴어요. 대표님, 인터뷰 들어오는데 안 받으시죠? 서영은 짧게 답장합니다. 윤서영. 네. 이제 말은 필요 없어요. 카페를 나서며 그녀는 마지막으로 SNS를 켰습니다. 가짜 도시락, 위선적 가족 사진, 꾸며진 집안 모습만 올라오던 세라의 계정은 삭제되었고 대신 수백 개의 리뷰 영상, 해설 브이로그, 윤서영 법적 전쟁 분석까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중얼거립니다. 웃기지? 지들이 깔아뭉갠 그 자리에 지금은
내가 웃으면서 올라섰어요. 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던 날, 중학교 졸업식장. 서영은 교문 앞에서 조용히 카메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흰 셔츠, 단정한 머리. 그 속에 선 정수연은 예전에 상처받은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정수연 성적 최우수상 및 봉사상 수상. 저 아이가 그 지옥 같은 날들을 견뎌냈어요. 내 아들 맞아요. 누구보다 자랑스러워요. 졸업식이 끝난 뒤 교정 벤치에 앉은 모자. 수연은 조심스럽게 작은 편지를 내밉니다. 엄마, 이거 내가 썼어. 읽어줘. 서영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엄마가 참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해요. 이젠 엄마 대신 제가 엄마를 지킬게요. 수연아, 엄마는 내가 있어서 끝까지 싸울 수 있었어. 그날 저녁, 서영은 집안 정리를 하며 오래된 액자 속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백도진과 함께 있던 사진. 서영은 그것을 조용히 꺼내 쓰레기통에 던졌고 그 자리엔 졸업식장에서 찍은 수연과의 사진이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여긴 가짜 가족이 아니라 진짜 가족 사진만 놓을 거야. 서울 마포 공유 오피스 7층. 화이트보드엔 커다란 글씨로 서영 컨설팅 여성 법률 지원 프로젝트가 적혀 있었습니다. 작은 회의실 안 2명의 여성 클라이언트와 서영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폭언, 계좌 통제, 외도까지. 그건 그냥 부부 갈등이 아니라 법적 조치 대상이에요. 서영은 차분히 조언을 이어갔고 상대 여성의 눈엔 눈물이 맺혔습니다. 진짜 이런 얘기 어디서도 못했어요. 근데 선생님 말 들으니까 저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녀가 떠난 후 서영은 조용히 회의실 불을 끄며 작은 독백처럼 말했습니다. 예전엔 나 혼자만 살아남는 게 목표였는데 이젠 나 같은 여자가 또 안 생기게 하는 게 내가 이긴 이유야.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영은 작은 꽃집에 들러 흰 카라꽃을 샀습니다. 그 꽃은 장미숙 여사 납골당에 헌화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약속 지켰어요. 진짜 저 혼자 이름으로 살아가는 중이에요. 그녀는 카라꽃을 내려놓고 잠시 납골함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켜고 이메일을 확인하던 서영. 수신 서울여성재단 2025 윤리상 수상자 선정 통보 윤서영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그녀는 한숨처럼 미소를 지으며 메일을 닫습니다. 인정받으려고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봐줬구나. 조용한 밤, 수연이 방에서 졸업 앨범을 보며 말합니다. 엄마, 우리 이제 진짜 괜찮은 거 맞지? 서영은 옆에 앉아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합니다. 응, 이제 누구 며느리도 누구 아내도 아니고 그냥 윤서영이야. 그걸로 충분해. 조용한 아침, 서영은 거실에서 따뜻한 차를 내리며 노트북을 켭니다. 책상 위엔 윤서영 이름으로 된 명패와 정수연 장학재단 설립 허가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메일함을 열고 새로 도착한 편지 한 통을 확인합니다. 수신 교육청. 정수연 학생, 영고 장학생 최종 선발 축하드립니다. 그 순간 서영은 잠시 멈춰 아들의 방을 바라봤습니다. 문틈 사이로 수연이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죠. 카페에 앉아 서영은 글을 하나 작성합니다. 이제는 숨기지 않고 자신의 이름으로 기록하는 글. 여자는 착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말대답 말고 참으라고 들었고요. 그게 미덕이고 가정을 지키는 길이라고도 했죠. 그런데 그렇게 참아선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참는 걸 멈췄어요. 나부터 나를 지키기로 했거든요. 그녀는 SNS에 마지막으로 한 줄의 글과 함께 사진을 올립니다. 사진 장미숙 유원장 사본 정수현과 찍은 졸업식 사진.
지들이 깔아뭉갠 그 자리에 지금은 내가 웃으면서 올라섰습니다. 그 글은 단 몇 시간 만에 수만 개의 공유와 댓글을 불러왔고 그날 저녁 뉴스에서 가장 통쾌했던 법정극의 결말로 보도됩니다. 그날 밤 서영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 이제부터는 내가 쓴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작은 여운을 남겼다면 조용히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도 나눠주세요. 우리네 삶의 이야기 다음 편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